일본의 소비자 물가,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곧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는데 왜 12월에 안 올렸지? 금리가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1월에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강해진다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해지잖아요. 원엔 환율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엔화 사자.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12월에 어떤 식이든 금리를 조금 올릴 줄 알았어요. 0.25%포인트는 아니지만 0.15%포인트를 먼저 올리고 1월에도 0.1%포인트를 올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됐나 봐요. 금리를 12월에 올리고 또 1월에도 올린다. 2달 연속 올렸다가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12월은 포기하고 1월로 넘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엔화를 사서 쟁이는 게 맞을까요? 일단 이 지표부터 보시죠. 일본 소비자 물가입니다. 11월에 전년 대비해서 2.9% 올랐습니다. 9월에 2.5%, 10월에 2.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 올랐어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졌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바우처 일본도 지급했다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보조금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순간적으로 떨어졌는데 보조금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훅 올라간 거예요. 네. 소비자 물가가 2.9%면 여러분 2%가 물가의 목표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일본은요. 그동안 일본식 불황이라고 하는 디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저성장의 저물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거든요. 거의 1990년부터 생각을 하면 30년 이상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올라도 0점대 오르는 게 다예요. 0점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20년 1월을 보면 0.7% 올랐잖아요. 올라도. 내릴 때도 있습니다. 0점대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내렸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12월에 마이너스 1.2%까지 내렸거든요.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린 거고 일반적으로도 마이너스 0점대가 내린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성장 일본식 불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9% 물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0점대에 익숙하던 사람들이 2023년 1월에 4.3% 올라가니까 놀라 자빠졌습니다. 지금은요 돈 못 쓰겠다. 일본 사람들도 그냥 돈 안 씁니다. 엄청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도 2024년 11월에 2.7%까지 올라갔어요. 예, 끝까지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텨낼 수 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물론 말입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또 일본에 타격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타격도요. 결국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물가는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은요. 기준금리를 12월에는 동결을 시켰어요. 0.25%로 동결을 시켰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동결을 시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결국 일본은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1월에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말입니다. 2024년 12월 20일에 보면 달러 엔 환율이 156.07엔까지 떨어졌죠. 12월 19일에는 157.43엔이었는데 그죠? 네,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일본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구두 개입됐어요. 그리고 1월에 올린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 엔달러 환율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물가를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부채가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러나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 20일에 원외환율이 924.54원이거든요. 100엔당. 이거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저는 엔화를 사지는 않겠지만 엔화가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저는 계속 살 모양입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책임하에 시장을 보고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엔화는요 어떤 식이든 일본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니까 시장에서는 와 하고 놀라기는 했어요. 놀라기는 했지만 결국 놀라는 게 발작으로 이어졌잖아요. 그죠? 엔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이런 발작 말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보고 시장의 움직임을 경계감을 가지고 보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리겠습니다.